행복할 줄 알았던 국제결혼, 그 결혼이 아이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어떤 아줌마가 보고 싶고 사탕 빨고 싶대. 아빠 이상해.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그리고 이 현장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쯤 맡은 사건이거든요. 실수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이런 충격적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00년대 후반 의뢰인은 유럽 배낭여행 중이었어요. 그때 어떤 독일 남자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키 크죠? 잘생겼죠? 다정한 남자였대요. 둘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 한국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결혼까지요. 그때는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그 결혼은 오히려 의뢰인의 꿈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결혼 준비부터 삐걱댔거든요. 돈 문제, 문화 차이, 시어머니와 마찰까지 의뢰인은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해 다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소중한 아이가 생겼어요. 설마 했지만 남편의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이 없을 정도로 무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참아왔던 스트레스로 인해 남편의 스킨십을 점점 피하게 되었고 부부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살 아들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하다 봤는데 아빠 어떤 아줌마랑 대화했어. 근데 그 아줌마가 아빠 보고 싶고 사탕 빨고 싶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아들 장난치지 마. 그러자 아이는 그 다음날 자기 핸드폰을 꺼내 아빠 핸드폰에서 몰래 확인한 대화를 동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엄마, 아빠 이상해. 남편의 핸드폰, 그 안에는 여자들과 나눈 대화와 남편의 성기 사진까지 틴더 앱으로 매칭된 알림까지 다 영상으로 담겨져 있었어요. 의뢰인은 아이에게 아들,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다독였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사진을 더 찍어 왔습니다. 엄마가 자기 말을 믿어줬으면 해서요. 의뢰인은 12년 만에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게 속상하고 겁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남편을 따라하지 않을까 하고요. 답답한 마음에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남편이 돈이라도 벌 때 빨리 이혼해라 라는 조언을 듣고 정신 차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이혼 전문 카페를 통해 정보를 찾았고 녹음기를 구했습니다. 저를 만나 현장에 들어가는 날 남편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3일 의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 1일차. 저는 남편의 출근 시간에 맞춰 7시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차를 타고 출근했고 본사에 갔다가 지방 출장까지 다녀온 뒤 평소 퇴근 시간보다 조금 늦게 귀가했습니다. 의뢰 2일차입니다. 주말입니다. 저는 9시까지 현장에 도착해 남편을 기다렸어요. 점심이 지나 남편은 가방을 메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말과는 다르게 차를 안 타고 걸어 나가더라고요. 저는 불이 나게 남편을 쫓아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며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니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뭘 하도 알아들었을 텐데 외국어로 이야기하다 보니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지하철역으로 내려가 전철을 탔고 7정거장을 지나 내렸습니다. 혼자 걸어 나갔고 골목길을 지나 작은 덮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혼자 앉아있는 걸 확인하고 나왔는데 이후 여자 몇 명이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다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확인해보니 다른 여자와 앉아있는 남편을 발견했고 식사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여자의 정면 얼굴은 식당에서 나올 때 촬영할 수 있었어요. 이후 이 둘은 골목길을 지나다니는데 남편이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여자의 허리를 확 강렬하게 안고 볼에 뽀뽀했어요. 저는 간발의 차로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뽀뽀하는 입술과 볼이 잘 나와야 되는데 여자 머리카락 때문에 영상이 잘 안 보인 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 둘은 사람 없을 때 아니면 절대 스킨십 안 했어요. 이후 남편과 상간녀는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 2시간을 이야기한 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의뢰인 집 방향으로 가는 1번 버스를 타길래 저도 막바로 버스에 탔는데 저 강제 하차당했어요. 왜냐면 카드를 찍지 못해서 기사님이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쪽팔리네요. 여러분 초짜 때는 이런 실수도 있어요. 의뢰 3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의뢰인은 제가 보내드린 상간녀의 사진을 보고 남편이 자주 대화하는 여자 중 그년이 에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아들을 통해 상간녀 번호를 확인할 테니 나중에 SNS를 확인해달라고 했고 오늘 남편이 나간다면 소장을 보내 여자 집 주소를 꼭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잠시 나갔다 온다며 집을 나왔고 오늘은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차량은 스타벅스에 갔다가 집 근처
근처 공원으로 이동했어요. 중간에 누구를 태웠는지 못 봤지만 차를 스쳐 지나가듯이 보니 조수석에 어떤 여자가 타고 있더라고요. 어제 데이트하던 그 여자가 확실했고 스타벅스에서 태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둘은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남편이 주차한 차량의 위치는 차를 일렬로 주차했기 때문에 제가 차를 마주보고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타고 있는 차량의 번호와 두 명이 타고 있다는 실루엣은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날씨도 선선한데 굳이 차에서 왜 걸어 다니지? 아마도 저 여자도 유부녀고 동네에 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차에서 몰래 만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분 후 차량이 움직였습니다. 남편 차량은 곧장 집으로 이동했고 저는 마지막 날이라 바짝 붙어서 쫓아갔습니다. 이후 집 근처 사거리에서 여자가 내렸어요. 저는 차를 버리고 그 여자가 걸어가는 길목으로 뛰어갔어요. 어떤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들어가자마자 공동 현관문이 닫혔고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니 정확한 층수를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이후 현장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드렸어요. 상간녀가 들어간 아파트 이름과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집에서 5분 거리라며 팔쩍팔쩍 뛰시더라고요. 의뢰인은 현장을 연장하려고 했지만 저는 다른 예약건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법원을 통해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로 통신사 사실조회 방법이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 즉시 의뢰인은 아들을 통해 확인한 상간녀 번호를 변호사님께 전달해 사실조회를 신청했어요. 신청 후 3주 뒤 그년이 사는 집 주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소에 나온 아파트 이름과 그년이 걸어간 아파트는 동일한 아파트였습니다. 참 다행이죠. 여러분, 이번 현장도 모텔 증거가 없는데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의뢰인이 변호사님에게 증거를 보여드렸더니 충분하다 하셨대요. 왜냐하면 둘이 대화한 내용 중 성적 대화가 많고 특히 남편의 성기 사진, 녹음기에 녹취된 의뢰인을 욕하는 내용, 둘이 밥 먹는 사진, 허리 스킨십.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남편 핸드폰을 보고 촬영한 사진들이 증거로 모두 인정되었지만 지금은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찍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건 사진 찍는 게 맞습니다. 다 찍으세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의뢰인에게는 이후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생활비를 계산적으로 쓰고 아이에게 못 볼 걸 보여줬다는 미안함이 컸기 때문에 이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야기하는 말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이 의뢰인의 아들처럼 이상한 말을 한다면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지켜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실제 사례로 찾아뵐게요. 이런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들 남겨주세요. 여러분, 안녕!